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전자공학개론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 예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5회의 난이도 및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5회는 군무원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다 했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해서 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수록을 했고, 난이도는 군무원 난이도보다 조금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중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을 난이도로 했을 때 한 0.7, 0.7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시중에 다른 공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생성해서 만들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도 다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 외에는 제가 군무원에 출제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높은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좀 문제가 필요한 문제들은 약간 다소 암기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상문제는 8문제, 중문제 15문제, 하문제 5문제입니다. 자, 군무원에서는 보통 하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문제가 군무원보다도 상문제는 조금 높게 출제가 되었고 하문제는 출제 빈도를 조금 낮추었다. 그래서 군무원 난이도보다는 조금 높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정성껏 시간 25분 정해서 시험을 치렀을 때 여러분들이 채점한 결과가 60점 이상이 득하게 되면은 이거는 합격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한 50점 정도 50점대를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가 합격 가능권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점 이하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출제 영역은 전자공학에는 회로이론에서 12문제, 조금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전자회로 8문제, 그 다음 논리회로 5문제로 이렇게 총 25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공시험에서 전자공학계로는 전자회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군무원은 특이하게 회로이론에서 다소 많이 출제가 되는, 전자회로보다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출제 문항수는 작년도 2023년도 군무원 시험 출제 영역 문제 수를 기반으로 1285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옴 저항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합성 저항이 되겠죠. 합성 저항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값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겁니다. 차이는, 자, 우리가 저항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자, 여기 120, 120, 120 3개로 연결하게 되면은 합성 저항은, 자, 직렬이니까 365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뭐 중간에 이렇게 하나는 직렬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병렬, 두 개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120, 120, 120 이렇게 하면은 이거 두 개 하면은 60이 되어서 이거는 R 토탈은 185옴이 되겠죠. 이는 직병렬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을 하면은 중간값이 될 거고, 이거는 1번은 가장 큰 거고 가장 작은 저항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세 개를 120, 120, 120 이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12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저항은 R 토탈은 120에다가
개수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40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병렬 계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40옴이 되니까 제일 큰 거는 360이고 제일 작은 거는 40이니까 이거 차이는 얼마죠? 320옴이 차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합성저항을 구하는 문제로서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자 AB 사이의 합성저항은 단자 CD 사이의 합성저항의 몇 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B 사이에서 바라본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서 바라봅니다. AB.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저항이 있고 자, 여기에 합성저항이 있고 이렇게 지금 AB가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여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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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죠. 자, 이거는 휘스톤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휘스톤 브릿지. 자,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죠. 여기하고 여기 곱한 거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휘스톤 브릿지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AB 사이에서 합성 저항은 자, 여기가 직렬로 하니까 2R이고 여기도 직렬로 하니까 2R이죠. 그러면은 2R하고 2R이 병렬이 됩니다. 그러면은 2R짜리 두 개를 병렬로 하게 되면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은 절반인 R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합성 저항이 R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CD 사이에 이렇게 CD 사이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은 CD 사이에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바라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두 개가 직렬이죠. 이 두 개가 직렬이죠. 이것이 R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의 합성 저항은 RTH는 자, 이거 2R하고 이거 2R하고 R이 병렬로 된 겁니다. 2R 그 다음에 2R R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합성 저항 어떡합니까? 이 두 개 2R 2R 병렬하면은 R이 되죠. 그 다음에 R하고 여기 R이 병렬입니다. 그러면 RR 병렬이면은 이거는 2분의 1 R이 되죠. 그죠? 그러면 CD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 R이 되니까 자, AB에서 바라본 저항 R은 CD에서 바라본 저항 2분의 1 R보다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신개념의 문제로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내용이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하는 문제죠. 자, 이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공시험에서는 틀린 것만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데 이거는 틀린 개수가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은 이거는 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은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의 값보다 크다, 작아지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저항 예를 들어서 10옴과 10옴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죠? 10 하면 5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저항보다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상적인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다. 자, 전류계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내부 저항은 무한대가 아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의 효율은 무한대다. 이거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변압기에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라면은 여기 손실이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될 때 손실이 0입니다. 자, 우리가 효율이라면은 자,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은 입력이 100이 들어갔다 하면은 출력이 90이 나오고 여기에 손실이 중간에서 손실이 10이면은 이거는 입력분에 출력하면은 90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는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손실이 없으니까 이거는 손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같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은 데다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효율은 100%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다 돼 있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100%다 또는 1이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의 슬루율, 슬루레이트 있죠. 슬루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연산정폭기의 슬루레이트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저항은 0이다. 그죠? 전압원은 아까 여기 이제 전류계에 나왔죠.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전압원의 내부저항은 0입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하고 와트입니다. 우리가 1와트는 줄 per sec입니다. 그러니까 1와트라는 것은 1줄 per 1초당 1줄 이 단위입니다. 근데 줄은 와트 per sec다. 틀렸죠. 그죠? 1와트가 줄 per sec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광다이오드, 우리가 이거 포토다이오드라고 하죠. LED가 아닙니다. 이건 수광다이오드로서 포토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로 사용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FET 정폭기는 활성 영역에서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BJT는 활성 영역에서 하고 FET 정폭기는 우리가 포화 모드에서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LC 발진기는 RC 발진기보다 우리가 발진 주파수가 더 높다. 그죠? LC 발진기는 보통 100메가 정도까지 발진이 되고 또 RC 발진기는 한 수킬로 헤르츠 정도 발진 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분류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계의 우리가 측정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분류기 저항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내부 저항이 95ohm입니다. 자, 최대 측정 범위가 1A인 전류계로 10A의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자, 전류계와 병렬로 몇 ohm의 저항을 달아줘야 하는가? 이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만은 공시험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원리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공시험은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류기 저항 우리가 RS는 m-1분의 우리가 내부 저항 R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M이 얼마입니까? 배율이죠. 1A를 10A로 하니까 10이죠. 10-1로 해줘야 되죠. M이 10입니다. 그러면은 내부 저항이 95oh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90 하면 돼요. 그러면은 9분의 90이 되어서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10ohm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재미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회로가 있는데 스위치를 A축으로 연결하면은 여기 A축으로 연결하면은 10A의 전류가 흐르고
그죠? 그러면 이걸 회로랑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 루튼을 따라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회로가 이렇게 재구성이 되겠죠. 여기가 R이 있고 여기가 15미 되겠죠. 자, 여기가 15미 있고 여기는 R입니다. 여기 E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릅니까? 10A가 흐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B로 연결하면은 5A가 흐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B 라인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회로를 두 번째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R이 있고 여기에 35ohm을 따라서 흐르고 여기에 R이 있고 E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5A가 흐른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저항값이 없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저항도 모르고 여기도 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수학에서 조건이 두 개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E도 모르고 R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립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E는 여기 10A 그러니까 10R에다가 플러스 여기 전압은 100이 되죠.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식을 채우면은 E는 5A 그러니까 5R 플러스 이거 하면은 5, 3, 15, 150이 됩니다. 이거를 1식이라고 이거를 2식이라고 할 때에 자 여기서 뭐를 구하느냐면은 E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상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2식에다가 2를 곱해 버립시다. 그러면 E는 얼마가 됩니까? 10R 플러스 300이 되겠죠. 150이 아니고 2배를 하니까 300으로 이렇게 2배가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식하고 1식을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E-10R에다가 플러스 100이죠. 이게 연립방정식이죠. 뭐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2E에다가 2를 빠지니까 여기는 2가 되고 10R은 저항은 상쇄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00에서 200을 빼니까 300에서 100을 빼니까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E는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다가 E를 대입하면은 저항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E를 구하라 했으니까 E는 2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개념의 문제로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군무원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군무원에서 전력 관련된 소비 전력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비 전력을 구해라. 또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군무원은 전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기전력이 일정하다 이거죠. 했을 때 회로의 저항값을 2배로 하면은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우리가 소비 전력 P 이거는 VI식도 있고 R분의 V 제곱도 있고 RI 제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일정한 기전력을 가하고 있을 때 이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에요. 이거는 전압이 일정할 때 그죠? 전압이 일정할 때입니다. 요거는 전류가 일정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일정하면은 전압이 일정할 때는 이 관계식입니다. P는 R분의 V 제곱 이 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뭐를 합니까? 여기 저항을 2배가 되면은 2배로 늘리게 되면은 이것이 2R이 된 거죠. 2R분의 V제곱이 되면은 이거는 2분의 1의 R분의 V제곱이 되죠. 이것이 원래 촉이 있던 저항인데 저항이 2배가 되니까 전체 저항은 2분의 1 와트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몇 배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관련된 문제로서 두 점전화 사이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Q1이 있고 여기에 Q2가 있다 합시다. Q2가 그러면 요거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는 밀어내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 거리를 R이라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 F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제곱분의 Q1, Q2 이 식이 우리가 쿨롱의 법칙입니다.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절반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도 이 쿨롱의 법칙, 비례, 반비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9 곱하기 10의 구성을 비례상수 K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F는 비례상수 K에다가 R제곱의 Q1, Q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해봅시다. 거리를 절반으로 하고 그러면 R이 2분의 1 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K를 뭐 K는 있어도 되고 K는 쓰고 그러면 자 2분의 1 R입니다. 2분의 1 R로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전하를 각각 절반으로 줄이면 그러면 2분의 1 Q1이 될 거고 또 2분의 1 Q1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K가 있겠고 자 이거를 하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위로 4가 올라갈 수 있죠. R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하면은 4분의 1이 되고 Q1, Q2가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4분의 1하고 이거는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작용하는 힘은 서로 그냥 초기값 그대로다 이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각 전하량을 각각 절반으로 줄이면은 작용하는 힘은 초기값 그대로다 이거죠.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류 임피던스 계산 문제로서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 자, 그러면은 저항하고 여기에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이고 이거는 XL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압을 가합니다. 여기가 100V죠. 100V 가했을 때 여기 전류 I가 흐른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교류 전압을 가하면은 20A의 전류가 흐르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상전류죠. 우리가 RL 회로는 지상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가 I가 30도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30도라는 것은 30도 전류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V는 여기에 100의 0도라고 하면은 I는 여기에 전류의 크기는 20이고 20의 지상전류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Z는 뭡니까? I분의 V이기 때문에 5에다가 30도가 되겠죠. 5에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임피던스로 풀면은 자 이거를 풀면은 5에다가 이거를 페이저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코사인 30도 플러스 J 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exponential J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J 사인 시타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자 그러면은 5에다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플러스 J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3 그럼 2.5 루트 3 플러스 J 2.5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구하라 하면은 2.5 루트 3이 답이 되겠고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 헛수 부분이죠.
임피던스의 허수 부분인 이것이 XL 값이 되겠죠. 그래서 XL은 2.5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교류회로 관련된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RL 회로고 이것이 이제 J가 되겠죠. J가. 그럼 임피던스는 뭡니까? 6 플러스 J8이 되겠죠. 그죠? J8이 됩니다. 여기서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소비 전력. 그래서 이거는 10에다가 크기는 10이고 6, 8, 10입니다. 10에다가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겠죠. 이거는 3분의 4는 약 53도가 됩니다. 뭐 여기서 위상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I는 Z분의 V니까 여기가 100V입니다. 그러면은 I는 Z가 크기만 필요합니다. Z의 크기분의 이거니까 전류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이니까 전류는 10A가 흘러요. 그러면 10A가 여기에 흘러갑니다. 여기에 10A가 흘러갑니다. 자, 여기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는 우리가 RI 제곱입니다. 이게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항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항은 6이고 곱하기 전류가 10의 제곱이 되니까 600W가 되겠죠. 600W.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교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교류 회로를 세 문제를 연달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군무원 시험에 교류 회로 이 지금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 9, 10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군무원에는 전력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이렇게 나타내었다 이거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죠?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미스하면은 오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순시치죠. 순시값으로서 이렇게 전압 전류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의 페이저는 자, 시료값 이거는 최대값이죠. 시료값은 100에다가 자, 코사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을 할 때는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면은 사인 120파이t에다가 사인으로 바꾸면 90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6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30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I에 대한 페이저는 이거는 10루트이니까 페이저는 RMS니까 10에다가 자, 이거는 사인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0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 두 개의 위상차는 60도가 되겠죠. 60도. 전류가 늦죠. 이거는 지상 전류죠. 전류가 전압보다 60도 늦죠. 지상 전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RL 회로죠. RL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전압이 그죠? 60도 앞선다 하면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자, 임피던스는 10의 60도다. 자, 임피던스 Z는 페이지에서 I분의 V 하면은 이것 하면은 10이고 이거 하면은 60도가 되겠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 자, 역률은 역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률은 코사인 시타죠. 이거는 위상차입니다. 코사인 60도가 되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기는 60분의 1초다. 자, 여기 이게 오메가죠. 오메가가 120파이니까 F는 2파이 나누면 주파수가 60Hz죠. 그럼 주기는 60분의 1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이거는 RC로 구성된 진상부하이다. 아니죠. 지상, 전류가 늦으니까 RL로 된 지상부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전압의 시료값은 100V다. 전압의 RMS는 100V다.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꾸면 1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평균값. 전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인파의 평균은 이거는 파이분의 2VM이 됩니다. 자,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VM이 10루트이죠. 10루트2를 넣으면은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파이분의 20루트2가 됩니다. 이거는 파이분의 10루트2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류 회로의 교류 사인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3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자 정수에 관련된 문제죠. 사단자 정수 A, B, C, D 파라메타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올해 또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A, B, C, D 파라메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서 구할 때에 다 구해가지고 B 값하고 D 값을 곱한 거, 이거 B 구한 거하고 D를 곱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A, B, C, D 파라메타는 자, 여기서 이거하고 변압기하고 쪼개야 됩니다. 이거를 1회로가 되겠고, 이거를 2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는 이거에 대한 A, B, C, D하고, 자, 이거에 대한 A, B, C, D하고 행렬의 곱입니다. 자, 이거의 건선비가 얼마입니까? A가 10이 되죠. 1분의 10이 되거든요. 그러면 1번에 요거에 대한 A, B, C, D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 적어주고 여기가 임피던스가 10이니까 10에다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가 A가 됩니다. 10, 그 다음에 A분의 1, 10분의 1이고 여기는 00이 됩니다. 이 행렬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은 A, B, C, D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하면은 10이죠. 10이고 이거 하면 0이 되고 10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0이 되고 이거 하면은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0이고 0이고 이거는 0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0이고 이거는 10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A가 되고 이거는 B고 C고 D죠. 그래서 B 곱하기 D를 하라 했으니까 B는 1이 되고 D는 10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은 10분의 1이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 재미난 문제입니다.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노턴 등가회로를 구하라 했죠. 항상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태분한 또는 노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노턴 등가회로를 나타낼 때 노턴 등가 전류원은 몇 암페어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부하라고 했을 때, 이 단자가 부하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직류입니다. 그죠? 이것은 직류다 이거죠. 직류라 이거죠. 그러면은, 자, 직류가 되면은 이것은 개방이 되고, 이것은 개방이 되고, 이것은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면은, 여기서 단락이 되면은 이것이 단락이 되므로, 이거는 개방이니까 필요 없고, 이것이 단락이 되면 이것도 영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두 개 하면 0ohm이 되죠. 그러면은 요것밖에 안 남아요. 요것밖에.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가 이거 회로의 태분한 등가 회로는 바로 이것이 됩니다. 그냥 여기가 2.5ohm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10V가 이것이 태분한 등가 회로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노턴으로 바꾸면은 자, 저항은 그대로 옵니다. 2.5가 병렬로 오고 여기 전류원이 노턴 등가 이렇게 바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2.5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여기 저항분의 2.5분의 10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 전류원은 4A가 되겠죠. 이것이 노턴 등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여기 노턴 등가 회로에서 노턴 등가 전류원을 구하랬죠. 그럼 이것은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회로에서 전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달 특성, 이거는 VI와 Vout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전달 특성 곡선을 그려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 1과 제너 다이오드 2의 제너 항복 전압은 동일하게 VZ이다. 그럼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한다 이거죠. 자,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일반 다이오드와 동일합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가면은 그냥 이거는 일반 다이오드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자, 이거는 역방향일 때는 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뚝 됩니다. 이것이 VZ죠. 자, 그러면은 입력 전압이 입력이 VZ보다 크면은 VZ로 나오고 입력이 VZ보다 역방향인데 VZ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오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순방향일 때는 그냥 ON으로 보면 되고 일반 다이오드 같으니까 순방향일 때는 ON이라고 되겠고 역방향일 때는 VZ보다 작을 때는 오프고 VZ보다 역방향이 클 때는 우리가 그냥 VZ로 정전압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동작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VI가 플러스 반주기하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제너 다이오드가 이거는 만약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전류가 1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순방향이니까 ON이 되고 오프가 되는데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오프가 되는데 VZ보다 작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VZ라 하겠습니다. VZ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ON이 돼 가지고 도통이 되고 이것이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이것이 오프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VI가 그죠? 0보다 크고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할까요? 첫 번째 조건은 VI가 0보다 크고 VZ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너 다이오드 2가 오프가 돼 버리니까 Vout은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 버려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자, VI가 그죠? VI가 0보다 작고 이 구간입니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VZ보다는 클 때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죠. 자, 마이너스 반주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 이거는 ON이 되겠죠. 이거는 ON인데 제너 다이오드가 지금 역방향인데 이것이 1이 흐르는데 이거보다 VZ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Vout은 0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VI가 여기다가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가 그리는데 자, 이런 겁니다. VI가 플러스 0보다 크고 VZ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고 또 0보다 작고 이게 마이너스 VZ라 할게요. 이때까지는 0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안에 값이 요 사이에 VZ 값이 요 안에는 0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 틀린 거죠. 지금 다 틀렸죠. 4번을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VZ죠. 요까지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그러면은 요 VZ보다 큰 요 구간, 자, 세 번째로 보면은 VI가, 그죠? VI가 플러스 VZ보다 클 때, 플러스 VZ보다 클 때는, 자, 순방향으로 흐르면서 VZ보다 크니까 이거는 ON 되고, 이것이 플러스 VZ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출력은, 이때 출력은 Vout은 VZ에다 하고 플러스 IR이 돼요. 그러니까 VZ에다가 입력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VZ보다 큰 구간에서는 VZ 플러스 입력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VI가 이게 요거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VZ보다 작을 때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ON 되고, 이게 마이너스 VZ 플러스로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out은 마이너스 VZ에다가 마이너스 IR이 돼 가지고, 자, 이와 같이 Vout은 마이너스 VZ에다가 입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과 같은 출력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뮤가 40이고 여기에 드레인의 내부저항이 RD가 8kg일 때 저주파에서 전압이득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전압이득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드레인의 내부장이 여기에 RD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FET죠. 이거 모스펫이죠. 모스펫에 대한 전압이득 AV는 마이너스 GM의 RD 프라임이라고 했죠. 여기는 드레인에 붙어 있는 드레인 단자의 총 저항,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병렬로 보이거든요. 드레인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8kg죠. 8kg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병렬하면은 4kg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는 됐고. 그러면 여기 GM을 계산해 볼게요. GM은 뮤는 GM 곱하기 RD거든. 그러면은 GM이라고 하는 것은 RD분의, 그죠? 뮤가 됩니다. 그러면은 RD가 8kΩ이고 뮤가 40이니까 이거 하면은 5mMo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컨덕턴스니까 단위가 모죠. 5mMo가 됩니다. 밀리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성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AV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모에다가 곱하기, 자, 이거는 드레인에 붙어 있는 모든 저항이니까 이거는 RD하고 요 소문자 RD가 병렬로 되니까 8kg가 병렬이니까 4kg가 되죠. 4kΩ이 되죠. 그럼 4 곱하기 10의 3성 2 됩니다. 그러면 이것 약분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0배가 되는 거죠. 전압은 마이너스 20배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위상 반전을 의미하죠. 위상 반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3단 종속 정폭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2 마이크로 볼트가 흐를 때 여기에 RL에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1kΩ이죠. 1kΩ입니다. 자, 여기가 60dB, 여기가 20dB, 여기가 40dB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dB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총 이득은 자 G는 얼마가 됩니까? 120dB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압이기 때문에 120dB이라고 하는 것은 20로그의 VI분의 Vout의 비가, 그러면 이것은 VI분의 Vout이 이거 계산하면은 10의 6성이 됩니다. 10의 6성. 그러면 Vout은 10의 6성에다가 곱하기 VI가 되죠. VI가 2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 돼서 이거 약정되니까 Vout은 2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요 양당 간에 2V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은 얼마냐? 자, RL분의 Vout이 되어서 자, 여기가 1kΩ이 되고 여기가 2V가 되니까 이 전류는 2m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몇 밀리암페어냐 하니까 답은 2번 2mA가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BJT에 의해서 자, 코먼 에미터 BJT 정폭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미터 단자와 접지 사이에 RE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미터 저항이라 하죠. 요 RE를 여기다가 삽입을 한다 이 말이죠. RE가 삽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요 회로가 여기 RE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부계한이 일어나거든요. 부계한이 요 RE에 의해서 부계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부계한 정폭기를 공부할 때에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전류가 이리 흘러내려와 가지고 직렬 쪽에 여기다가 직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렬 전류 계한입니다. 이거는 입력 쪽에 연결은 직렬이고 전압은 뭐가 되냐면은 전류 계한입니다. 이거는 직렬 전류 부계한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덕이 증가하고 부계한이 일어나면은 이덕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일그러짐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이게 우리가 이덕이 줄어들게 되면은 안정도는 향상됩니다. 안정계수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야 되죠. 이게 이덕이 줄어들고 안정도가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이거는 안정계수 S는 이거는 안정이 되니까 줄어든다 돼야 됩니다. 이거 틀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직렬이니까 직렬 쪽에 여기 연결되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증가되고 전류기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도 모두 증가한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코먼 에미터 정폭기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부계한 전자회로에서 부계한 정폭기 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RE를 삽입되면은 입력 임피던스도 증가되고 나중에 출력 임피던스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부계한 정폭기 이론을 좀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동 정폭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차동 정폭기. 자, 이것도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자, 차동 정폭기 회로에서 차동 모드 전압 이덕이 이거다. 출력 전압은 뭐냐 하는 겁니다. 동상 신호는 무시한다. 자, 이거 우리가 차동 정폭기라는 거는 두 입력의 차이를 정폭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Vout은 차동 정폭기는 우리가 차동 이덕 AD에다가 어떤 V1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차동 모드 이덕이거든요. 차동 모드 이덕이 여기는 AV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AD 디퍼런셜 이덕이 됩니다. AD가 이것이 100이라는 거죠. 100이고 그러면은 두 입력이라는 것은 여기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 이 사이의 전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V1이라고 이거를 V2라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전압이 여기에 AD배만큼 정폭돼 가지고 Vout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동 정폭기의 이론입니다. 여기서 동상 신호는 그러니까 여기 코먼 모드 이덕 이거는 0이라는 겁니다. 그죠? 무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다시 회로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가 Vout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자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은 여기가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저항이 접지가 있죠. 자 이거는 플러스 단자에는 여기 플러스 단자에는 15를 거쳐서 여기에 10kg가 있고 여기에 1.6V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비반전 단자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저항을 하나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죠. 여기에 10kg고 여기가 10kg입니다. 여기가 1.6V죠. 그러면 여기가 이 단자 전압이 여기가 V1이고 여기는 V2가 됩니다. 자 그러면 V1은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죠. 자 여기가 10, 10입니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6 하면은 얼마입니까? 0.8V가 뜨겠죠. 그 다음에 V2는 얼마입니까? 1.5 15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6이거든요.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5분의 10에다가 곱하기 1.6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Vout은 100에다가 AD가 100이죠. 곱하기 자, 이거 하면은 25분의 16 이거 0.8이네. 그죠? 이거부터 하고 V1이 0.8이죠. 0.8 빼기 자, 이거 하면은 25분의 16이거든요.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게 0.16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0.16이 되고 100을 하면은 이것이 16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OPAMP의 반전 가상기 문제와 플러스 미분기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정폭기 회로에서 출력 전압 Vout에 대한 식을 쓰라는 겁니다. 자, V2가 들어가면은 R1하고 RF에 의해서 Vout이 나오는데 이거는 반전 가상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 Vout은 자, 이거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입력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해주면 V2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R1분의 RF에다가 곱하기 V2가 되겠죠.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 V1에 대해서 하면은 CR이 미분기죠. 이거는 미분기입니다. 미분기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Vout은 마이너스 RC니까 RF 곱하기 C에다가 dV1 dt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이것은 합성이 되죠. Vout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R1분의 RF에다가 곱하기 V2에다가 마이너스 RFC에다가 dV1 dt 이것이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것도 반전가상기죠. 제가 지금 반전가상기를 연달아 이렇게 내는 것은 지금 올해 이렇게 OPAMP에서 반전가상기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출제 빈도를 가지고 몇 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반전가상기 문제가 올해 나오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연산정폭계로에서 출력전압 Vout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V1과 V2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out은 첫 번째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면은 R분의 KR V1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 출력은 V2에 의해서 출력. 이것도 R분의 KR이고, 그죠? KR이고 V2가 되겠죠. 그 대신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반전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거는 K, 이거 약분되고 K 마이너스가 붙고 KV1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K의 V2가 되겠죠. 중첩의 원리니까 이거를 종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Vout은 마이너스 K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V1 플러스 V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산정폭기 회로에서 출력 파형, 여기 Vout의 출력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회로의 이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연산정폭기를 이용한 우리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입니다.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그래서 이거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형파 발생을 시키는 구형파 발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형파를 발생하는 그런 이거 출력에는 구형파 발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3번이 답이 됩니다.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RC 적분기를 이용해서 여기 캐패시터의 여기 전압은 우리가 톱니파가 됩니다. 톱니파, 이렇게 톱니파가 나오지만은,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슈미트리그 회로죠. 슈미트리그 회로를 이용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여기에는 구형파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자, 여기 캐패시터의 파형을 물어볼 때는 톱니파입니다. 톱니파고, 출력 전압을 물어볼 때는 이거는 구형파 발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논리 전자회로라고 이야기하죠. 논리회로에서 사용되는 전자회로다 이거죠. 자, 정논리로 동작하는, 정논리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일 때 0은 우리가 0V고 1은 5V로 동작한다. 이것이 정논리입니다. 이거 반대가 부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논리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겁니다. 만약에 부논리라 하면은 반대 논리입니다. 이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공시험에는 보통 정논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는 어떤 게이트로 동작하는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VCC가 있고 이 부분을 동작을 보면은, 자, 여기가 이것이 하나라도 1이면은 여기가 하나라도 0이면은 여기가 0이 됩니다. 지금 요 회로만 따지면은 이거는 모두 1일 때 여기에 VCC 하이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노란색인 거는 이거는 엔드죠. 엔드 논리죠. 모두 1일 때 VCC가 되고 ABC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요점의 전압은 0이 되기 때문에 엔드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전류가 이래 흐르니까 이거는 다이오드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순방향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코먼 에미터 회로로서 코먼 에미터는 180도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180도 반전이라 하지만은 논리회로에서는 이거는 not gate라는 겁니다. not gate로. 그러면 AND하고 not이 연결된 거죠. 즉 AND하고 여기 AND가 있고 여기에 not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AND고 여기가 not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는 뭐죠? 이거는 NAND가 되는 거죠.
난드. and하고 not이니까 난드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논리회로에서 파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형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세 개의 입력 A, B, C에 대해서 A, B, C가 있고 출력은 X입니다. X의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이트는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특징적인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0이죠. 여기도 0이고 0이 일어날 때 여기는 1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 때가 뭐 어떤 상태냐 이거죠. 여기도 1이고 1일 때죠. 여기도 0이 될 때를 보니까 0이 될 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자, 여기도 0이 보니까 여기도 1이고 1이고 그러니까 자, ABC가 모두 1일 때 0이 된단 말이죠. 그 외에는 다 하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ABCD가 1일 때 0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난드 게이트 동작이죠. 난드 게이트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입력이 모두 하이일 때 0이 나오는 이것은 난드 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합 논리회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합 논리회로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8개의 입력에 대해서 여기 0부터 7까지 입력이 8개입니다. 출력은 3비트가 됩니다. 출력이 3비트에 이진수로 출력되는 회로의 명칭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하이가 뜬다 이거죠. 하이가 1에 해당하는 하이가 뜨면은 여기는 뭐가 뜨냐면 001이 뜹니다. 만약에 여기에 7에 하이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11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 게 뭐죠? 인코드죠. 우리가 인코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코드는 이거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카르노맵에 관한 문제입니다. 3변수 진리표에 대한 출력 W를 부울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건 우리가 카르노맵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시험에는 카르노맵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변수 XYG가 있고 출력은 W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카르노맵으로 묶는 방법은 SOP 방식이 있고 SOP, Sum of Product 방법이 있고 POS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SOP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POS도 있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SOP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SOP입니다. 자, 여기 2번하고 4번은 SOP로 묶은 거고, 자, 이렇게 된 거는 POS로 묶은 겁니다. POS로. 그래서 식이 좀 다르죠. 이거는 POS로 묶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SOP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두 개 다 묶어 봐야 됩니다. SOP로 했을 때 2번, 4번이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SOP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카르노맵을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01, A, B, C라고 하고 00, 01, 11, 10 이렇게 써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1인 것을 다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010이죠. 010, 그 다음에 011 여기죠. 100 여기죠. 그 다음에 110 여기죠. 111 여기죠. 그러면 요거를 이거를 우리가 1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거는 SOP로 묶어 볼게요. 그럼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이것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뭡니까?
A는 날아가고 B가 되겠죠. 이거는 B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요걸 한번 묶어보면은, 자, A는 1이고 A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것의 공통점은 C 바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은 W는 뭡니까? B 플러스 AC 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ABC가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ABC가 아니고 XYG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시 하면은, 이거를 다시 쓰면은, 자, 이게 녹색 같은 경우에는 뭐죠? X는 날아가고 Y만 남죠. 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X는 1이고, X 1이고, 이것하고 이것 하니까 Z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W는 Y 플러스 X Z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SOP로 표현한 거 X 플러스, 이건 틀렸죠. 이건 틀렸고, 이것도 지금 틀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SOP로는 다 틀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시 POS로 묶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POS로 묶는데, 자, POS로 한번 다시 묶어볼게요. 자, POS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X, Y, G입니다. 0, 1, 0, 0, 0, 1, 1, 1, 1, 0입니다. 이거는 POS로 묶을 때는 0인 것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0, 0, 0이니까 여기가 0, 0, 0이 되는 거예요. 0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묶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0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거는 W 바가 됩니다. W의 바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뭐죠? X 바에, 그죠? X 바에 이거는 뭐죠? Y 바죠. Y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죠? Y 바에 Z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의 식은 X 바 Y 바 플러스 Y 바 Z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W 바가 있으니까 W는 어떻게 되죠? W는, 자, 이거의 전체의 부정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더 모르강식으로 뽑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X의 바에 Y 바에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Y 바에 Z의 바가 되거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찍게 되면은, 자, W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Y에, 이거는 곱이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곱이 되죠. 곱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Z 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W에 대해서 묶은 거죠. 그러면 W에 대해서 이렇게 묶은 것은 이것이 되겠죠. 이거하고 같죠. 이거는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POS로 이렇게 묶었을 때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이것이 NOT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Q 바. 자, 여기는 S, R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NOT 게이트가, 이게 지금 NOT 게이트잖아요. 그죠? NOT 게이트니까 여기다가 NOT 게이트. 이게 SR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SR 플립플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동작이죠. SR 플립플롭은 여기가 S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Q
Q바로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의 동작은 00일 때는 그대로 유지 0 이게 SR입니다. 0이고 1이면은 여기는 Q가 리셋이 먹으니까 0이 나오고 10이면은 Q가 1이 나오고 11일 때는 사용 불가죠.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자 논리가 NOT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자 00이면은 11이 되는 거죠. 즉 SR이 00이면은 NOT 게이트를 거쳐가니까 12라고 같은 거죠. 이거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죠? 12라고 같대요. 여기가 01이면은 SR이 01이면은 사실은 이거는 10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Q가 1이 나와요. 10이면은 이거는 NOT을 거치니까 01하고 같고 이거는 Q가 0이 나와요. 11이면은 00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입력이 S가 0이고 1이다 이거죠. 여기가 0이고 1이 들어가면은 무슨 셋이 먹게 되죠. 0, 1이면은 셋이 먹게 돼서 Q가 1이 되고 자, 입력 요렇게 되면은 Q는 0이 된다. 이거 맞는 거죠. SR이 00일 때는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SR이 11일 때는 00일 때는 11이 들어가 가지고 출력 상태는 어떤 것이 되는지 불확실하다. 이거는 사용 불가죠. 불가입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일 때는 뭡니까? 여기가 10일 때는 Q가 0이 나오죠. Q가 0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Q바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Q바에는 1이 나온다. 이거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고 이제 군무원 시험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이번 5회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5회 모의고사는 제가 약간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약간 예상 문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어떤 영역적인 그 다음에 주제적인 그런 성격에서 출제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약간 예상적인 그런 성격의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접했고 또 신개념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5회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군무원보다 조금 있으므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60점 이상을 했다 하면은 어떤 직렬이더라도 약간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점 이상 우리 학원 학생들은 지금 80점 이상 받은 학생들도 여럿 있는데 60점 정도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재면서 측정을 하고 좀 긴장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60점 이상만 나오면은 약간 안정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엘림에듀넷 홈페이지 카카오 질문하기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에듀넷 엘림고시학원은 기술직 공무원 특성화 학원입니다. 여러분들 수험 관련해서 상담이 있는 학생들은 이 아래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